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유안타증권 W프레스티지 지점 김덕호 FA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상승이 예상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김덕호 FA가 꼽은 상승 예상 섹터는 방산주군요. 네, 주한미군 감축 방안 보고설이라는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요. 자, 방산주 관련해서 뭐 어떤 이슈가 있었죠? 사실 이제 지난 토요일에 지금 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트럼프가 주한미군 관련해서 이제 감축안을 발의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 지시안 관련된 내용들이 좀 굉장히 많이 유독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지난 5월부터 해서 나왔던 어떤 13조 원에 해당되는 이제 이런 말 그대로 이 딜을 치기 위한 말 그대로 13조 달러에 해당되는 이 방위비에 대한 협상 카드를 내밀고 있는데 이게 잘 먹히지 않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로 액트로 움직여 가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최근 미국에서 이제 펜타곤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해외에 이제 주둔 중인 어떤 이제 미군에 대해서 지금 철수 명령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장 1순위로 먼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아르헨티나였는데요. 오히려 아르헨티나보다도 이제 주동 미군을 먼저 이제 철수를 시켰다라는 부분을 보았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지금 펜타곤이 전체적으로 어떤 전략적 배치를 다시 재수정을 하는 부분에 있다라고 좀 살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현 국방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미 국무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묻고 그리고 펜타곤의 의견을 물었을 때는 어디까지나 이런 재배치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연례적으로 늘 있는 일상적인 업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바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철수에 관련된 부분에서 의견을 물었을 때 여전히 묵묵부답인 것으로 봐서는 여전히 조금 불안한 기조에 있지 않는가. 다만 규모의 축소가 되거나 혹은 완전한 재배치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무래도 규모의 축소 정도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좀 살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와 더불어 이 발표가 나온 게 이제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18일 새벽에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18일 오후에 또 이제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또 개최를 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어떤 전략적 요소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전쟁 추이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에는 핵 전쟁 억제력이라는 부분을 조금 완화해서 표현을 했다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발의들이 나왔는데요. 이후에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자극거리를 만들어 놓지 않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현재 상황에서 보았을 때는 북한이 미국의 어떤 동태를 지금 예의주시를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 또 앞으로 8월에 어떤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된 부분에서 괄목 상대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조금 살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북한 측에서의 움직임들이 좀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이 중앙군사위원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주요 수뇌부들을 모아서 다시 이제 비공개 회의를 또 단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비공개 회의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조선통신에서 마찬가지로 이걸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노출을 시켰다. 북한에서 언론에서 노출을 시키는 경우, 그것도 당일 기사를 당일날 보도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보았을 때는 북한이 지금 현재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바가 큰데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때를 대비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겠다 이런 로드맵을 일종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즉 한미연합훈련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북한은 마찬가지로 어떤 접근을 하게 될지에 대한 우려감들을 또 국내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살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북한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제 양측에서 확인한 바로는 약 600km 정도를 비행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신전략무기, 그러니까 ICBM이라든가 아니면 SLBM과 같은 이런 전략무기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 정비 체계를 또 다시 한번 수립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는 여전히 방산주에 대한 매력들은 길게 보았을 때 충분한 매력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살펴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8월에 이제 실질적으로 연합훈련을 시행을 할 때를 가정을 해서 북한 측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대남 선전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청와대 폭파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조금 선전용 어떤 뭐 영상을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강력한 어떤 이제 발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오랫동안 가져가셔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간의 급등보다는 오히려 좀 더 길게 보셨을 때는 충분하게 그만큼 수익권에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주한미군 규모 축소에 관련된 그런 발언들이 있었고
있었고 또 다음 달에 한미 연합 훈련이 이제 예상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을 때 단기 급등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산주가 한번 좀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덕호 FA의 피해야 할 섹터는 무엇인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김덕호 FA가 찍은 하락 예상 섹터는 소비재주군요. 백화점, 면세점, 주류, 지갑 닫은 가게라는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자, 소비재주, 백화점이나 면세점, 주류 업종들 역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좀 어렵겠다라는 그런 판단이시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 재개를 한 이후에 양적 완화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국에서 많은 부분을 진행을 했었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긴급재난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출을 했었습니다. 네, 되게 재밌는 사실은 이제 실제로 이제 긴급재난소득을 내밀었을 때 그때 가장 많은 이제 단기간에 가장 많은 어떤 이제 상위 매수 품목들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고급 주류와 고급 안주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편의점 매출에서도 단순히 도시락이나 이런 게 팔리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주류라든가 안주들 이런 것들이 팔렸다고 했을 때는 이제는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들도 없지 않겠지만은 이 부분들은 사실 지난 1분기 때 이미 지금 어느 정도 소용이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2분기 때도 사실 어느 정도 프리미엄은 이미 선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의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미국 섹터별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제 섹터별 동인데요. 가장 많은 하락폭을 보였던 부분들이 에너지와 금융 부분이라는 걸 살펴서 말씀드린다면은 네. 결국은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종식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런 민감주들은 하락폭들을 또 마찬가지로 크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에 또 연이어서 랠리로 그러니까 상승폭을 계속 높여왔던 종목 중에서는 또 소비재 섹터가 있습니다. 이제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전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구간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증시가 연일 상승을 하게 되면서 즉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상승 랠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피로감으로 좀 전환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전히 실적만큼을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실제 백화점과 그리고 면세점 관련된 섹터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수소차라든가 아니면 IT 부분들, 이 대표 인터넷 부분들이 거의 이제 60% 70% 이상의 섹터 상승을 견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백화점과 면세점은 팬데믹 이후에도 거의 30% 정도의 상승폭 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여전히 투자 시장에서 조금 소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진입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 이제 앞서서 이제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이제 이런 소비재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투자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프리미엄 자체가 굉장히 낮게 잡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실적도 하향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어닝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어떤 가치 투자로서 이런 소비재 시장을 공략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오히려 성장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둔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종목을 발굴하실 때는 여전히 해자가 되고 있는 한국형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소비재는 이미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공략 종목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뭡니까? 네, 오늘 공략 종목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소비재의 일종입니다. 바로 네. KTNG입니다. KTNG요. 네. 네, 아마 이제 KTNG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담배인삼공사의 현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아실 텐데요. 네. 실제로 이제 KTNG를 좀 고려드리는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는 이제 지난 6월에 이제 미국의 소비 판매 지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택 시장 지수 이런 부분들이 회복세를 전환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경기의 셧다운을 바라보기보다는 셧다운 이후에 이제 경기 재개에 대한 랠리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지갑 소요를 확대를 시켜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살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따라와주는 부분들이 가장 먼저는 이제 소비자들의 지갑이 먼저 열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서서 하락 섹터로 예상을 드렸던 이런 어떤 자동차라든가 면세점, 주류 그리고 담배와 같은 외식 업종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로 이런 상승 탄력들을 받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은데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현재 KT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0% 정도 매출이 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 대한 압박감들을 이미 반영이 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방 압력에 대한 어떤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상승 탄력을 또 한번 어닝으로서 보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16일 날에 발표된 이제 뭐 2011년도에 인수한 이제 인도네시아 담배 회사였던 트리삭티 관련된 분식회계 논란이 종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좀 상승 탄력을 받은 부분이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KTNG라는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고 우리에게 친숙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담배와 같은 종목을 취급하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인 상황에서의 진입보다는 장기적인 상황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드리고요. 오히려 실적 발표 기간까지 조금 더 랠리를 이어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가적인 부분들도 충분하게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KTNG 같은 경우에는 입담배에 대한 수요보다도 전자담배와 같은 수요로 늘어가기 시작하면서 지난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하방을 했던 즉 매출 부분들이 감소를 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말 그대로 사치제로서의 어떤 매출로 전환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 전환과 더불어서 건강기능식 즉 앞으로 명절을 앞두는 이런 어닝 시즌과 마찬가지로 연계를 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보다 조금 성실한 어떤 수익을 만들어내는 회사로서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반겨드리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장에서 82,000원 선에서 이렇게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조금 고개를 높게 들어본다면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선까지는 가볍게 넘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혹여나 손절을 조금 해야 한다라고 하는 시기라면 아마 7만 8천 원 선 이전에서 하락을 하게 되면 이때는 마찬가지로 어떤 재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려가 나타났을 때 이런 급락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보였을 때 좀 진입을 하시기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진입 시점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급등보다는 말 그대로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의 상승 예상 섹터는 방산주였고요. 소비재주는 조금 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분석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KTNG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